안녕하십니까. 훈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GLE 3502, 제가 지금 이제 거의 3달이 돼가요. 출고한 지 3달이 돼가고, 키로수도 거의 8,000km를 탔어요. 많이 탔죠. 야, 이거 정말 차가 편하고 좋아가지고, 이것만 계속 타고 있는데, 완전 마스터가 됐습니다. 이 차에 대한, 저보다 이 차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은 진짜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만든 사람 빼고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고 유튜브에서도 가장 자료가 없는 GLE 3502 병렬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이 배터리 레벨 모드 주행 관련해서 영상을 좀 찍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배터리 레벨 모드, GLE 하이브리드에는 모델이 인디비주얼 모드가 있고요. 자기가 이제 각각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일반 컴포트 모드가 있고요. 그건 완전 그냥 벤츠 정석적인 그냥 벤츠 코딩 그냥.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일렉트릭 모드가 있습니다. 일렉트릭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모드로 그냥 변하는 거예요. 원페달링 전기차 모드로 변하는 거예요. 테슬라처럼 이제 운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레벨 모드가 있습니다. 배터리 레벨 모드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과 전기가 있을 때 그 비중이 내연기관은 더 많이 쓰지만 운전을 이제 타력 주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어 주행을 할 때, 제동 주행을 할 때 전기를 수시로 충전을 하는 그런 주행이고요. 마지막으로 오프로드 모드가 있습니다. 오프로드 모드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어요. 크게 보여드릴 건 없고 그냥 오프로드 가면은 어떻게 차가 가든지 정도만 보여드렸고, 제가 아직 못 보여드린 게 두 가지, 이 전기 모드랑 배터리 레벨 모드인데, 오늘은 배터리 레벨 모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제 영상을 찍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배터리 레벨 모드가 없었으면은 이 GLE 3502 같은 경우는 장거리 운전에서 완전 쥐약이 됩니다. 왜냐, 이 배터리 레벨 모드는 말 그대로 배터리의 레벨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유지시켜 주고, 혹은 이 배터리 레벨이 너무 떨어졌을 때 그거를 또 채워주기 위해서 회생제동과 같이 운행을 하는 겁니다. 차가 알아서 조절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들어가냐, 이 배터리 레벨 모드랑 전기 모드를 적절하게 섞어 쓰는 데 있어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할 때는요, 내가 이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최고의 연비를 뽑아내고 싶다, 거리별로 내가 최고의 연비를 뽑아내고 싶으면은 차량의 운전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하이브리드 차량은 직렬식 하이브리드, 병렬식 하이브리드가 또 운전 습관이 되게 달라요. 이건 제가 또 나중에 영상에 다룰 건데, 일단은 이 차량은 독일산 병렬식 하이브리드 차량이잖아요. 병렬식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 운전하듯이 운전하면은 절대 연비를 많이 못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렬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올바른 운전 습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운전 습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운전 습관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여기 홈에서 EQ 전기 모드로 들어가시고 충전 옵션 이것저것 연비를 꽂는데, 여기 에너지 흐름을 보시면서 운전 습관을 보시면 되시는데, 지금은 배터리 레벨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배터리 레벨 모드가 켜져 있고요. 배터리 레벨 모드가 켜져 있는데, 지금 배터리 레벨 모드 보면은 뒤에 이 배터리 부분 여기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서 차량이 쓰고 있다는 거죠.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건데, 자,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될 때는 지금 회생제동으로 충전하고 있다. 하얀색으로 쓸 때는 내가 에너지를 쓰고 있다. 그리고 다시 초록색으로 변했죠. 이 초록색으로 변했다는 건 내가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기선이 흰색으로 변하면은 내가 지금 에너지를 쓰고 있다, 전기를 쓰고 있다는 소리고요. 내가 초록색 선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것은 인버터 모터가 회생제동 에너지를 지금 뒤에 있는 배터리로 다시 저장을 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알고 있냐, 여기 보면 페달 있죠. 이 페달에 따라 내가 이 페달을 어떻게 밟고 있냐, 페달을
밟았다 뗐다 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에 아까 나와 있던 것처럼 이 전기 표시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전 습관을 어떻게 길러야 되냐? 첫 번째로 일단 이 배터리 레벨 모드 같은 경우는 장거리 주행에서 정말 많이 써요. 장거리 주행에서 많이 쓰는데, 장거리 주행을 하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0km 이상 장거리 주행을 하실 때는 에코 모드를 넣게 되면은, 그냥 일반 에코 모드를 넣고 가면은 전기 배터리에 있는 고전압 배터리에 있는 모든 배터리 다 써버리고 기름을 조금 쓰고 가면은 연비가 그래도 한 30km 정도 나옵니다. 30-40km 정도 나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원웨이만 그렇게 가능하다. 예. 왕복은 힘들다. 그렇게. 예. 200km, 200km, 400km잖아요. 왕복. 그럼 그 왕복 400km 할 때까지는 나머지 절반은 아주 극악무도한 연비로 와야 된다. 한마디로 배터리가 앵꼬가 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예. 이 배터리 레벨 모드는 배터리가 절대 앵꼬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드인데요. 제가 이것저것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배터리 레벨 모드를 언제 가장 쓰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배터리 레벨 모드를 사용하실 때 언제가 가장 좋았냐? 첫 번째로 배터리,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00km 정도 간다. 그러면은 이 배터리가 완전 풀 충전을 하면은 시내에서는 한 85km, 이렇게 차가 엄청 막히는 곳에서 한 85km에서 80km 정도 타고요. 그리고 고속도로만 주행을 한다 치면 100km 정도 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순수 배터리만으로. 정말 좋은 거죠. 근데 정말 좋은 건데도 초장거리 주행에서는 되게 쥐약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정도의 배터리 사이즈는 아니니까. 완전 순수 전기차는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놈이 장거리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 배터리 50% 남을 때까지는 편하게 전기로 주행하셔도 됩니다. 에코 모드를 넣고 주행을 하세요. 전기 모드 말고. 에코 모드로 배터리의 잔량이 50%에서 40% 남을 때까지는 편하게 주행을 하자. 그때도 차가 알아서 맞춰서 구간이랑 속도랑 상황에 따라서 내연을 썼다가 전기를 썼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그 전기량이 40% 정도 남았을 때부터 배터리 레벨 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전기를 조금씩 계속 아껴서 가시는 건데, 컴포트 모드랑 배터리 레벨 모드의 그런 큰 차이는 없어요. 주행 질감의 차이는 아주 살끝짝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 같은 경우는 회생제동 거의 안 해요. 하긴 하는데 자동으로 조금씩 브레이킹 할 때 조금씩 하는데, 이 타력 주행할 때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라이딩 모드라든가 타력 주행을 할 때, 그럴 때는 이 배터리 레벨 모드에서는 주행 질감이 조금 떨어지긴 해도, 그 떨어지는 게 뭐냐, 회생제동을 해서 이 유압 에너지랑 그리고 이 회생제동 에너지를 인버터 모터로 보낸 다음에, 그 인버터 모터는 이걸 전기로 변환해서 고전압 배터리에다가 전기를 조금씩 쌓아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처음에 제가 이게 차를 타고 나서 이게 무슨 자동으로 내연기관 운전할 때도 회생제동 전기 충전이 된다고 해서 일부러 브레이크도 많이 밟아보고 막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기 충전이, 병렬식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기 충전이 모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되는 것도 맞긴 맞는데, 직렬식, 그냥 일반 하이브리드나 직렬처럼 이 모터랑 미션이랑 엔진이 한꺼번에 연결이 돼 있어서 구동 중에 충전이 되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병렬식 하이브리드는 이거 다 떨어져 있어요. 말 그대로 병렬, 직렬 있잖아요. 그 차이인데, 일단 전기 모터가 반대로 돌아가면서도 회생제동은 돼요. 근데 전기 모터가 반대로 돌아간다 해서 이게 우리가 후진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전기 자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 자석을 보시면, 전기 자석이 저희가 N극과 S극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코일이 자기장을 일으켜서 움직이게 만드는 게 전기 자석이잖아요. 이 전기 자석이 우리가 앞뒤로 이렇게 물려는 게 아니라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물려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반대로 제동 주행을 할 때는, 이건 나중에 제가 전기차 모드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반대 주행할 때는 전기가 한 방향으로, 전기부터 한 방향으로 돌다가 다시 이제 전자석 코일 N극과 S극이 극이 맞았다가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해가지고 반대 주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동 주행이라고 하는 건데, 그 제동 주행 과정에서 생겨나는 마찰,
가지고 회생 에너지가 생겨요. 그 회생 에너지를 또 전기로, 전기 모터로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브레이크, 유압식 브레이크가 이게 있는데, 유압식 브레이크에서 이 브레이크를 잡죠. 패드랑 이렇게 해서 마찰이 생기겠죠. 그럼 이 유압 브레이크에서 오는 이 마찰 에너지를 다시 인버터로 보내가지고 인버터 모터에서 다시 고압 배터리로 모아놓는. 그래서 조금씩,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지금 병렬식 하이브리드는 주행 중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에너지를 모을 수는 없어요. 근데 얼만큼 적극적으로 내연기관이 차력 주행과 그리고 회생제동을 제동 주행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모아주냐, 최대한 얼만큼 많이 모아주냐, 티끌모아 태산을 얼만큼 해주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틱하게 막 충전이 되진 않아요, 주행 중에. 다만 확실한 건 내가 이걸 잘 쓰면은 오랫동안 배터리를 보존해 가면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배터리 레벨 모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해서 대략 한 50km 이동해 보면요, 연비 운전을 했을 때는 11km까지 나와요. 휘발유상으로 11km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전기 모터를 거의 안 쓴다는 거죠. 조금씩 토스를 하더라도 회생 제동으로 그걸 에너지 채워주니까. 근데 그것만 해도 솔직히 말하면은 GLE 450 그냥 가솔린 모델보다는 연비가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48V보다 당연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장거리 주행을 할 때는, 그리고 그냥 중요한 게 뭐냐, 장거리 주행을 할 때는 이 배터리 레벨 모드랑 전기 모드를 상황에 맞춰서 잘 사용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 잘 맞춰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상황이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전기 모터가 필요한 순간이 있고요, 내연기관 모터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내연기관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이 차가 되게 무겁잖아요, 그죠? 되게 무거운데 이 엄청나게 높은 그 경사진 곳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경사진 곳을 갈 때는 내연기관으로 이제 이걸 태우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거의 3톤에 가까운 차인데 2600km에다가 제가 100km짜리 운전자 한 명 타 있으면 거의 3톤이죠. 2.7km짜리 차를 이 경사진면을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은, 기름으로 올리려면 얼마나 얘가 무리를 많이 하겠어요. 특히나 얘 4기통인데, 그죠? 아무리 터보가 달려있다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전기 모터를 좀 써주시고요. 차가 그리고 많이 막혀서 전기는 끊었다 안 끊었다의 차이지만, 이 내연기관은 공회전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가 많이 막히고 밀릴 때는 전기 모터로 깔짝깔짝 가주셔라. 이런 습관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냥 모드 하나 집어넣고 쭉 간다, 그렇게 운전을 하시면 생각보다 하이브리드 차를 산 이 오너로서의 그런 걸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이 극강의 연비? 이런 거 너무 쉽지 않아요. 그거를 본인이 좀, 모드 변속을 조금 해줘가면서 운전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차가 지금, 시내를 통과하거나, 뭐, 막히는 곳을 통과해서 오래 서 있어야 돼요. 그럼 바로 전기 모드 넣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전기 모드 넣어주시는 거고, 고속도로 진입했다. 고속도로 진입했으면은 거기서 뭐 전기 모터 써주셔도 되는데, 전기보다도 전기를 끝까지 아끼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전기를 쓰셔도 되지만, 전기보다도 좀 배터리 레벨 모드를 사용을 하셔서 고속주행 어차피 연비 잘 나옵니다. 연비 되게 잘 나와요. 고속도로에서는 배터리 레벨 모드로 그냥 타력 주행 하시면은 진짜 한 80km 만 넘기지 않아 가면서 타력 주행 쭉 슬슬 하면서 가시면은 막대 당이 때려 밟으면 안 되고요. 연비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연비를 맞춰서 가시면, 제가 300km, 400km 주행을 했을 때 연비 제일 잘 뽑았을 때가 한 25k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 300km 안에는 30km 시내, 또 30km 시내, 그러니까 출발할 때 시내에 빠져나가는 거, 그리고 또 도착해서 시내에 어떻게 도착해서 돌아다니는 거, 그 포함입니다. 그렇게 치면은 이 3톤짜리 차가 20km 뭐 초중반의 연비를 낸다는 거는 엄청나게 연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니까 초장거리 주행에서는 이런 연비를 뽑으려면은 당연히, 제가 그리고 이렇게 운전 습관을 또 이제 제가 스스로 연구하고 이제 좀 주행을 해보니까 결론 딱 하나예요.
4기통짜리 디젤 A6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 연비 진짜 좋잖아요. 그것보다 살짝 좋습니다, 사실. 예. 그것보다 살짝 좋아요.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할 거면 그것보다 살짝 좋고, 진짜 단거리 하루 80km, 100km 이내는 이거만한 건 없다, 확실히. 예. 이거 차 산지 한 달, 두 달 동안은 뭐 그래도 잘 몰라서 기름도 한 달, 두 달씩 넣어주고 한두 번씩 넣어주고 해서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까지는 한 달에 그래도 연료비로 한 35, 전기비 다 합쳐서 35만 원 정도 썼는데, 지금은 한 번 넣을까 말까고요. 한 번 넣을까 말까고, 전기료도 요즘 회사에서 또 돼지 콧구멍도 끼고, 돼지 콧구멍 그냥 써가지고 전기료 한 달에 지금 8만 원만 내고 있습니다. 네, 8만 원. 그냥 교통비가 8만 원이에요. 8만 원. 네. 그거밖에 안 써요. 거의 한 3,000km 가까이 타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 계속 타는 것 같아요. 예, 계속 타는 것 같습니다. 장거리 이제 또 봄 되면 골프 치러 다니고 이제 막 하면서 여행도 다니면서 많이 탈 텐데, 이 차를 사려고 하시거나 구매를 좀 생각하시거나 사신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내가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해가 조금 안 됐다, 저도 아직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해보고 있고 조금 안 됐다, 혹은 조금 이거 차가 왜 이렇게 연비 좋다고 샀는데 왜 이렇게 구려,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어요. 장거리 주행하실 때 전기가 없는 하이브리드는 덤프 트럭 같은 거거든요. 왜냐, 차가 엄청 무거우니까. 근데 전기 배터리를 살려가면서 주행하는 이 배터리 레벨 모드를 잘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시면은 초장거리 주행도 솔직히 말하면은 다른 차들보다 저 연비 진짜 좋게 뽑을 수 있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지금 시내에서도 전기 배터리 모드 지금 여러분들 이거 촬영 킬라고 주행을 지금 한 1시간 20분 정도 한 상태인데,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건데 보시면 저 1시간 20분 출발 후에 운전했고요. 지금 배터리 레벨 모드로만 거의 주행을 했는데 연비가 25.6이 나옵니다, 시내에서. 저는 참고로 지금 서울 강남에서 성수동으로 지금 넘어온 상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레벨 모드 운전 습관, 제가 아까 이거 계기판 그 전기 에너지 흐름 보여드렸죠. 그거 보시면서 페달을 밟아보시고 떼보시고 속도 맞춰서 타력 주행 해보시고, 그 흐름도가 보이세요. 그 흐름도 보시고 어느 순간에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구나, 어느 순간에 내가 배터리를 쓰는구나,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확실하게 배터리 레벨 모드를 잘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배터리 레벨 모드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영상은 배터리 레벨 모드 2부에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이었습니다. 굿밥.